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 첫 시간이에요. 우리 문법 요소라는 것은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법적인 사항, 문법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게 문법 요소 단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학습을 해올 때 맨 처음에 의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 최소 단위. 그래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분류했죠. 단어라는 것은 성질에 따라 나눈 것이죠. 단어를 성질에 따라 나눈 것. 이것을 품사라고 했고, 품사는 구품사가 있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배운 것이 문장이에요. 문장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문장 성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면 혼문장, 두 번 이상이면 견문장이라고 해서 문장의 확대를 배웠고요.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이 문법 요소예요.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법적인 사항을 배우는 거죠. 그 중에서 종결 표현, 종결 표현이라는 것은 문장을 끝낼 때 쓰는 어미의 표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서형 문장, 청유형 문장, 또 명령형 문장, 감탄형 문장, 의문형 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평서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해서 뭐뭐한 다로 끝나요. 일반적인 진술,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청유형이라는 것은 화자가 청자와 함께 무엇을 하자고 권유하는 문장으로 뭐뭐하자라고 끝나면 얘는 종결표현 자로 인해서 얘는 청유형 문장이 되는 거고, 명령형은 뭐뭐해라로 끝나서 명령형 문장, 감탄형 문장은 감탄을 나타내는 거죠. 구나, 의문형은 상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종결표현은 5가지예요. 이 종결표현으로 인해서 그 문장의 성격이 평소형 문장인지 청유형 문장인지 명령형 문장인지 감탄형 문장인지 의문형 문장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종결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오는 다, 자라, 구나, 니를 우리는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어말어미는 무엇을 가지고 어말어미라고 합니까? 예, 단어의 끝에 오는 문법적 성질을 어말어미라고 하는데, 어말어미는 어디에 올 수밖에 없어요? 단어의 끝에. 단어는 뭔데요? 품사죠. 그러면 단어에서, 즉 품사에서 어미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어요? 용언밖에 없죠. 용언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말로써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많이 용언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말어미라는 것은 어디에만 올 수 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만 올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어말어미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네, 4가지가 있네요. 종결어미, 이와 같은 거, 문장을 종결할 때 쓰는 거.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서 시제, 시간을 나타내 주거나 높임, 주체를 높여줄 때 쓰이는 말, 의시, 그 다음에 시제, 현재, 미래,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니은는, 그 다음에 갯더리 이런 거 배웠죠. 전성어미라는 것은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원래 용언이에요. 동사는 형용사인데 부사처럼 보이면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처럼 보이면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부사형 전성어미 이계도로 가서서,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니은을, 덤을 받고요. 연결어미라는 것은 문장을 끝내주지 않고 다음 절과 연결해줘. 그래서 고나지만 면니 아억해주고, 언제 나와요? 대등적으로 이어지는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 하나 있다고 봐요.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모두 1등급을 위해 파이팅하자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 쓰인 어말어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용언만 찾으면 되죠. 받고의 고, 파이팅 하자에서 파이팅 하자. 자는 청유형 종결 표현이고요. 고는 대등적으로 이어지는 연결 어미가 되겠죠. 만이의 이는 품사가 뭡니까? 용언이 아니죠.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어미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얘는 왜 부사가 되죠? 원래는 많다라는 형용사였는데 여기에다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부사로 바뀐 거예요. 이가 뭐이기 때문에 접사이기 때문에 품사를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꿔놨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용언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임 표현은 주체를 높일 때, 객체를 높일 때, 상대를 높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시간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절대 시제, 상대 시제. 그 다음에 똑같은 겉으로 나는 시간 표현이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을 공부할 거고요. 피동 표현이라는 것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것. 부정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이나 못을 사용해서 혹은 하지 않았다, 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부정하는 표현을 배우는 거고, 인용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직접 인용할 수도 있고 간접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락이 문법 요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종결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문장의 종결 표현이란 뭐라고요? 종결 표현에 따라 전체 문장의 의미가 좌우 달라지는데, 이러한 국어의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에 의해서 결정된다. 종결 어미 아까 5가지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평서문, 그러니까 평서문에는 평서형 종결 어미가 쓰였다는 거고요. 그럼 평서문은 뭘 말하냐?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단순하게 진술할 때,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사실, 단순한 사실만을 진술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서문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평서형 종결 어미는 다로 실현되죠. 수지가 간다에서 가네에서 네, 가오에서 오, 갑니다에서 니다. 가는 가 플러스 아니까 얘는 종결 어미가 아가 되고요. 가요는 일단 얘는 가 플러스 아 플러스 요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가를 보았듯이 가의 아와 모음, 아의 모음 아가 똑같기 때문에 동음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미가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동음이었기 때문에 탈락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여기서 요가 어미가 아니고 얘는 뭐라고요? 보조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미는 보조사. 그래서 이 보조사 요가 종결의 뜻을 나타낸다. 그런데 얘는 어미가 아니다. 보조사이지 어미가 아니다. 어미는 아인데 탈락이 된 거고, 요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뭐라고요? 보조사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러면 보조사인지 어미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보조사는 얘를 떼어내도 문장이 성립해요. 그러나 어미는 떼어내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면, 그래서 보조사와 어미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보조사의 경우에는 그 말을 없애도, 그 말이 없어도 말이 돼요. 겠어요의 요는 겠어,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가 없어도 어간 어미로 맞죠? 가시겠어요에 겠어요, 가시겠어요 이렇게요. 어간. 그래서 가시겠네요도 가시겠네까지만 써도 말이 되므로 요는 없어도 되는 보조사,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죠. 이때 기본형은 가다이므로 형태소는 가, 근,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겟,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어말어미. 가시겠네요도 똑같죠. 가, 어근이면서 어간, 시, 주체 높임, 겟, 미래 시제, 네, 어말어미. 그래서 요는 없어도 되는 보조사가 되는 거고요. 연필 이의 요의 요는 뭘까요? 연필이 어근이면서 연필 이까지가
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근, 어간은 연필 2까지 어간, 연필이다, 연필이니, 연필이고 이렇게 활용하니까요. 그러면 애요는 뭐예요? 어미란 얘기죠. 어미. 만약에 요를 떼봐요. 연필 2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는 어미라는 것 알아두시고, 지우개 2에요 도 똑같죠. 지우개 2까지가 어간, 그 다음에 애요가 어미, 이에요를 합치면 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도 어미,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도 안녕하니, 안녕하고 라고 해서 안녕하까지가 어간, 세요가 어미 이죠. 안녕하세까지 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잘 자란 팁, 여러분 이제 맞춤법을 이렇게 기말해 볼 텐데, 이렇게 중간에 볼 텐데, 살펴보면 연필 2의 요와 지우개 예, 요가 틀리게 사용됐잖아요. 다르게 사용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연필이라는 것은 리을, 즉 받침이 있게 끝났어요. 즉 잠으로 끝나면 2의 요만 쓸 수 있고요. 지우개는 모음으로 끝났죠. 받침이 없어요. 이럴 때는 2의 요, 이에요라고 썼네요. 이에요가 됩니다. 이에요, 이에요와 예요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모음으로 끝날 땐 이에요, 이에요를 줄인 예요도 쓸 수 있고,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에요만 쓸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안녕하세요도 안녕하세까지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요가 어미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도 있고 네도 있고 오도 있고 니다도 있고, 그쵸? 아도 있고 많죠. 자,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이런 종결어미, 평서형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마 할 때 이 마도 평서형 종결어미고요. 그 일은 내가 함세라고 할 때도 이 세가 종결어미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본 오, 네, 미다도 평서형 종결어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냐? 높임 표현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요. 높임 표현이라는 것은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라는 격식체가 있고, 해요, 해라는 비격식체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어미의 표현도 달라지는데, 뭐가 아니면 평서형인 거예요?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이 아닌 것은 다 평서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문은 니, 명령문은 라, 청유문은 자, 감탄문은 구나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모두 평서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높임 표현은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어말어미를 통해서는 무엇을 실현하냐면 상대 높임을 실현하거든요. 상대 높임은 뭐예요? 듣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인데, 그것도 역시 등급에 따라서 비격식체와 격식체가 있어요. 그것은 높임 표현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간다, 가네, 가오, 갑니다는 종결 표현이고, 간다는 평서형, 가네는 역시 다 평서형인데, 간다는 평서형이니까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 없는 거고, 가네는 듣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의 높임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계체, 가오는 하오체, 갑니다는 하십시오체, 가는 해체, 가요는 해요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높임 표현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의문문인데, 의문문이라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묻는 형식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우리는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럴 때 의문형 종결어미 뭐뭐하니, 뭐뭐한, 미까, 리을까 등으로 실현하죠. 수지가 가냐? 그러면 상대 높임으로 헤라차가 되는 거고요. 가든가 하면 상대 높임으로
하계체가 되는 거고 가오는 하오체, 감민가는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가는 해체, 가요는 해유체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상대 높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고 갑시다. 상대 높임은 누굴 높여? 듣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있으면 무조건 상대 높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 높임은 높이는 표현도 상대 높임법이지만 낮추는 표현도 상대 높임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어요. 격식체는 한마디로 격식을 갖추는 표현이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비격식체는 격식을 갖추지 않는 표현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말이겠죠. 그 중에서도 하십시오체는 가장 높이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하오체는 예사 높이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하십시오는 정말 높임의 대상,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대상에게 하는 말이고, 주로 하십시오체는 어디에서 봐요? 손님들에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할 때 쓰는 게 하십시오체고, 하오는 임금이 신하들을 높여서 표현할 때, 자 이리 하오 이렇게 할 때 예사 높임 하오체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체는 예사 낮추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부터 낮추는 표현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식사하게 이런 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라체가 있는데 얘는 낮추는 표현인데 격식을 갖춘 낮춤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해라, 가거라, 가자, 가는구나 이런 말이 쓸 수 있고요.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는데, 해요체는 비격식체, 즉 사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높임 표현이죠. 높임 표현으로 요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요자는 어미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사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해체는 반말체예요. 낮추는 표현, 반말체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미를 통해 실현하는 게 상대 높임인데, 어미의 특성이 나타나 있어요. 비읍시오가 나타나면, 혹은 비읍시다가 나타나면 뭐예요? 하십시오 차가 되는 거고, 하오체는 가오, 가시오, 가시오, 갑시다, 혹은 가는 구려가 나타나면 하오체고요. 하계체는 예사 낮추는 표현이에요.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간다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하계체고, 해라는 낮추는 표현인데 격식을 갖춘 거예요. 가나? 아니 가나가 아니고 가냐, 가니, 간다, 가거라, 가자, 가는구나 이렇게 나타나고요. 비격식체 해요는 요만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서 요는 보조사, 높임의 보조사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 해체는 그냥 반말입니다. 어간에다가 아나 어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해체가 됩니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의문문의 종류입니다. 의문문의 종류는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중세국어랑 같이 연관해서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세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수사 의문문은 간단하지만 설명과 판정 의문문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 의문문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구체적 대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 가요, 밥을 먹어요 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언급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질문할 때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누구가 의문 대명사죠. 이거 얼마예요 할 때 이 얼마가 의문 대명사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교순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하죠. 이거 얼마예요 하면 이거 1,000원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이럴 때 중세국어랑 연관해서 보면 중세국어에서도 똑같이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이 나타나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말 어미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설명문에 쓰이는 어말 어미와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어말 어미와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어말 어미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설명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의 모음이 밑으로 하향 계열인가 나타나요. 하향 계열인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고요. 의문 보조사나 의문형 종결 어미가 고나 오로 끝납니다. 고로 끝날 때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오로 끝날 때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요. 이 경우에는 모음이 어떤 식으로 자음의 밑에 오는 경우죠. 그래서 얻는 약이 무수걷고 하면 맞는 말이죠. 얻는 약이 무수라는 의문 명사가 있고 이럴 때는 앞말이 받침이 있는 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얘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고를 써주는 게 맞고요. 너는 누구오? 앞말에 받침이 없고 누구라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오를 써줘야 맞고요. 어찌 이름이 선냐오? 앞말에 받침이 없고 어찌라는 대명사가 있으니까 오로 끝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고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하면 되는 내가 수진이 그러면 아니요 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되죠. 이런 것을 뭐라고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이 중세국어에 나오면 모음이 자음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가로 쓸 경우에는 앞말에 받침이 있는, 즉 자음으로 끝날 때, 아를 쓸 경우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즉 판정 의문문 아로 시작되죠. 그러면 종결도 아로 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이럴 때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딸이 너희 종인가 뭐예요? 네 아니오를 요구하는 거죠. 긍정 부정을. 그러니까 이 딸이 너희 종인가 라고 물어봤으면 네 아니오라고 대답하니까 판정 의문문이고 이때 뭐가 쓰였어요? 의문 보조사 가가 쓰였죠. 받침이 있고 판정 의문문이니까 이 두 사람이 너 한 것인가 라고 할 때 너의 것인가 라고 할 때 것 받침이 쓰였고 판정 의문문이니까 가가 쓰인다. 자, 가나 아는 의문 보조사고요. 고나 오도 의문 보조사고요. 그러면 의문형 종결 어미는 뭐가 있냐? 판정 의문문일 때는 모음이 밑으로 오니까 류나 류가 쓰이고요. 설명 의문문은 모음이 오른쪽에 오니까 려나 려가 쓰인다. 그런데 의문 보조사가 훨씬 더 쓰이는 그 사례가 많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을 하기 전에 중세국어에서는 2인칭인 경우에 판정 의문문인지 설명 의문문인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2인칭 의문문에는 니은다만 씁니다. 니은다. 예를 들면 자, 내 어찌 안다. 뭐요? 이것이 바로 의문문이죠. 니은다를 썼어요. 알다라는 기본형에다가 리을이 탈락하고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 2인칭 의문형 어미가 붙어서 니은다가 붙어서
내가 어찌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대는 보지 아니하는가? 그대는 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니은다가 쓰였고요. 네, 모르는다, 너 모르니? 하면서 니은다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2인칭 의문문에서는 설명과 판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니은다만 쓴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자,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문사가 쓰였어요. 누구, 얼마, 어찌, 어디 이런 의문사가 쓰이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때 보조사 고를 쓴다. 그 다음에 의문형 어미 려를 쓰기도 하는데 고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자, 그리고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쓰이지 않고 네, 아니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때는 의문 보조사 아, 나, 가 계열이 쓰인다. 즉 모음이 자음의 오른쪽에 온다. 판정의 아와 모음의 아를 연결하여서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했고, 2인칭 의문문은 판정과 설명과 관계없이 무조건 니은다를 쓴다. 그 다음 수사 의문문에 대해서 봅시다. 수사 의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의 서리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의도가 아니고 의문형 문장 구조를 취하지만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 명령, 요청, 감탄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도 못 풀겠니? 라는 것은 너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입 좀 다물어 줄래? 이거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입 좀 다물어 라는 얘기고요. 성규야, 노래 좀 불러주겠니? 노래 좀 불러줘 라는 의미.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문문은 중요한데,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문사가 붙고요. 구체적인 대답을 필요로 해요. 판정 의문문은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하면 되고 의문사가 필요 없다. 이럴 때 중세국어에서 판정 의문문은 아 계열을 사용한다. 아 계열. 그리고 설명 의문문은 오 계열의 모음을 사용한다는 거. 오나 요, 아나 야 계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령문에 대해서 봅시다. 명령문이라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죠. 이때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나 어라를 쓸 수 있죠. 아라는 앞말이 양성모음일 때, 어라는 음성모음일 때, 즉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라 어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말로 의문론적 이 형태가 나타난다. 이 형태가 달라져 앞말이 양성일 땐 아라, 음성일 땐 어라로 나타나요. 그리고 직접 의문문은 뭐냐면 정말로 직접 명령문은 뭐냐면 정말로 명령을 지시하는 거죠. 청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내 손을 꼭 잡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리 오너라,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간접 명령문은 명령형 문장을 쓰지 않는 명령문도 있고요.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문도 있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문엔 아라, 어라가 아니고 으라를 쓴다는 거예요. 으라, 그래, 고르라, 쓰라, 그리고 달라, 이런 문은 으라가 결합된 거죠. 예를 들면 골라라 할 때, 골라라 하면 직접 명령문이 되는 거고, 고르라 하면 간접 명령문, 써라 하면 직접 명령문, 쓰라 하면 간접 명령문. 이 간접 명령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쓰는 명령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할 때 이 달라도 간접 명령문이고, 자, 몇 개 더 볼게요. 예문을 고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형이 고르다죠.
에다가 아랄 붙여서 골라라가 됐으니까 얘는 어간 르 불규칙. 르가 리을 리을로 변했으니까요. 쓰어라가 써라가 된 것은 어간 으 탈락이니까 얘는 규칙이 되는 거죠. 의와 리을은 항상 탈락하니까. 그 다음 간접 명령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명령문 고르라. 그대로 쓰네요. 골라라가 아니고 써라가 아니고 쓰라. 이때는 간접 명령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문.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고르라 쓰라라는 말을 써야 하겠죠. 왜냐하면 시험 보는 수험생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청유문을 봅시다. 청유문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 혹은 비읍시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나고 철수가 수지에게 우리 함께 놀이공원을 가자. 둘이 함께 행동하는 것 청유문. 일합시다. 청유문인데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거고 가자는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해체를 사용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령문과 청유문은 어디에는 쓸 수 있어요? 동사에는 쓸 수 있으나 형용사에는 쓸 수 없다는 거 우리 품사에서 배웠어요. 형용사는 명령문, 청유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쁘자 말이 안 되죠. 뭣도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건강하자도 말이 안 돼요. 건강하다가 형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동사형으로 바꿔주면 건강하게 지내자. 그러면 동사형으로 바꿔준 것이라 맞는 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 청유문 그리고 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명령문 청유문에서는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없대. 한번 써볼까요? 밥을 먹었어라, 밥을 먹겠어라, 밥을 먹었자, 밥을 먹겠자 말이 안 되죠. 요거는 딱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청유문이 항상 화자를 포함한 청자가 동시에 함께 행동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고 화자를 뺀 청자에게만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우면서 일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문장 형식은 청유문이지만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명령이죠. 일어나라는 의미. 요 의미 파악하시고요. 맥락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자만 이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청유 어미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서 친구가 떠드는 친구에게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좀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좀 비킵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화자만 행동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청유형의 문장을 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쓸 때 화자, 청자가 모두 행동을 할 경우 우리 함께 공부하자 라는 경우지만 청자만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일어나자 화자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좀 하자, 좀 비키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감탄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감탄문이라는 것은 화자가 자기의 느낌을 감탄조로 표현하는 것인데 감탄은 종결어미 뭐뭐 하는구나, 뭐뭐 했어라, 뭐 이런 표현, 뭐뭐 알아 이런 표현도 쓰죠. 예를 들면 하는구나 동사 결합하죠. 수지는 노래를 참 부르는구나 감탄형이고요. 날씨가 참 좋구나, 네가 벌써 대학생이구나, 우리가 벌써 고3 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 맛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자, 맥락을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아라, 어라가 감탄문이 되는 경우 중에서 형용사에 아라, 어라를 쓰면 감탄문이 됩니다. 아이고 추워라 감탄문. 요거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명령의 의도를 갖고 있지만 완곡하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 좀 닫아라는 명령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문 좀 닫을까라고 의문문을 표현해서 완곡하게 명령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고요. 문 좀 닫아줄래 마찬가지고 문 좀 닫자라는 청유형을 통해서 명령의 의미를 완곡하게 춥지 않니라고 말해서 문 좀 닫아달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나타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문제 중에서 하나만 풀어보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의 종류인데요. 의문문의 종류는 판정, 수사, 설명 의문문이 있죠. 자, 밖에 비오니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고요. 의문사가 없으니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 여행 어디로 갈 거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면서 의문사가 있으니까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이런 문제쯤 못 풀겠네. 이런 문제쯤 못 풀겠니? 이거는 강조를 위한 것이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고, 여기서 특히 판정과 설명은 중세국어 연결해서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보조사 혹은 의문형 어미 야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건 똑같고요. 이럴 때 보조사 오 계열, 의문사 요 계열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요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표현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간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